지난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왜 물가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읽으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물가 불안정 시그널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번 지표들에서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찾게 된다면 다시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물가가 상승을 해서 경제를 망가뜨릴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높게 치솟아 오르지만 않는다면 다시 반등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대체 이 물가 안정화 시그널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그널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알려줬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 물가 안정화 지표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뜰 겁니다. 그러면 원로 총재가 알려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이 지표들에 들어가 가지고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이 보였다. 그러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 근데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물가가 아직까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물가가 크게 오른다면 이거 반등장이 되기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매수를 보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내용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월러 총재의 물가 안정화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러 총재는 1월 8일 날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그리고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카드나 현금 같은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지불하는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물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체 물가 영향력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란 무엇이냐면 공공 서비스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가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주거비 중에서 OE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월세로 제공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가 보유에 대해서 이거 월세로 맡겼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것 같니? 이 지표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죠? 그냥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표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하거나 해서 발생하는 지표가 아니라 추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데이터가 전체 물가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 있죠. 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는 이미 물가 지표들이 2% 미만으로 달성을 하면서 물가 안정화 목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들은요, 지금 물가 2%를 초과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이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들은요, 물가 안정화가 안 보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월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물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물가 측정이 불가능한 데이터에서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나 통계 기법으로 통해서 추정한 데이터들인데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자라고 한다니 지금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간단해요.
지금 결국에 어찌 됐든 간에 측정 가능한 물가들은요. 물가 목표 2% 미만으로 도달했어요. 근데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 있죠. 이것도 지금 물가가 2% 미만으로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가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했던 이 데이터들이 물가 2% 미만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뭐다? 주거비 파트인 거고 이 주거비 파트에서도 OER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물가 지표에서 이 데이터가 크게 하락하는 지표만 보인다면 지금 물가 목표 2% 미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적어도 이런 시그널들을 시장이 읽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인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을 시장이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 이 포인트가 아니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냐 이 정도를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지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중에서 물가 측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있죠. 이게 하락한다는 이 데이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지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CPI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화면이 뜰 건데 여기서 제일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 테이블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물가 데이터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카테고리 란에서 쭉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주거비라고 하는 이 항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찾으면 어떤 지표가 나오게 되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표가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주거비가 지금 왜 상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 개가 뜰 겁니다. 요거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주거비라고 하는 게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은 조금 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거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주거비는요, 이 월세 있죠. 이 월세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주인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요 포인트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향력도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요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OER이라고 해서 이 월세 주면 얼마 받을래? 이 추정하는 값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산 집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비용이 0원이잖아요. 주거비가 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세로 줬을 때 과연 돈을 얼마나 받을 거냐 이거죠. 이게 추정 데이터예요. 추정 데이터. 이 추정 데이터가 높게 뜬다는 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게 워낙에 높게 뜨다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파트에서 지금 물가 지수가 2%가 초과하고 있고 3%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지 이 지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러가 주장했었던 OER 데이터들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지금 이 데이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원러가 주장을 했던 포인트인 것이고 우리는 이런 걱정 다 때려치우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있는 이 OER 데이터가 결국에 하락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락하는지를 바라보겠다 이거인 거죠. 따라서 오늘 저의 물가지표 해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채권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요. 경기 침체를 일견 게 아니라 그냥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을 어떻게 찾는다? 이미 측정 가능한 데이터들은요. 모두 안정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보다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들에서 쭉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가 뭐다? OER 지표라고요. 이 지표가 하락하는 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표를 보겠죠. 여기서 월세 데이터들을 하락해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월세 데이터들을 하락해주는 게 훨씬 좋고 자가 보유 이 포인트들도 집주인들의 심리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것들도 하락해주는 데이터가 나타나느냐 요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 이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변수밖에 없으니까 해석 방법도 시나리오가 4개밖에 안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요런 식의 지표들로 체크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물가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지표는 뭐냐면 임대료 상승률이 0.2% 정도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요게 0.2, 0.2 요렇게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0.4가 나와 버린다 그러면 이건 악재인 거예요. 요런 징점들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0.3이 나오면 애매해요. 근데 0.2가 나왔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0.2가 나오는 것도 월세인지 자가보유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둘 다 0.2, 0.2가 나오면 긍정적이고 둘 다 0.3, 0.3이 나오면 애매하고 둘 다 0.4, 0.4가 나오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월세 파트에서 주거비가 하락하는 게 보이는데 자가보유 이 설문조사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크게 상승해 가지고 주거비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저 의문을 하는 거죠. 야, 실제로 주거비는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했던 이 OER 데이터가 크게 상승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요런 식의 합리적인 추론들도 가능하지가 않을까? 이런 식의 방법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내용들 세부적인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오늘 물가 지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내용들을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 지표 발표 이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는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실시간으로 거의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오늘 또 되도록이면 실시간으로 코멘트 드리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면 매매하는 시그널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